네, 오늘은 신간을 하나 소개할 건데요. 호르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분비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 안철우 교수님이 쓰신 호르몬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호르몬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표지에서 볼 수 있듯이 미술 작품을 호르몬의 시각으로 해석을 한 책인데요. 호르몬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조금 막연하고 이제 지루할 수 있는 얘기를 미술 작품과 연결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밌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책과 다르게 꽤 빨리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의 방정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삼중뇌 이론에 많이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도파민적으로 첫눈에 이제 끌려가지고 뭔가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고 육체적인 사랑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연인 관계가 되면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계속 분비가 되는 거고 그 연인과 부부 관계를 넘어서 정말 그 장기적으로 평생의 반려자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영향을 받는 호르몬이 바로 엔도르핀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중뇌 이론으로 보면 파충류의 뇌가 이제 도파민적인 수준인 거고 포유류의 뇌가 이제 옥시토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엔도르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말 이상적으로 여길 수 있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느낌 그런 걸 주는 호르몬이 이제 엔도르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엔도르핀의 뜻은 내인성 모르핀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엔도르핀이 부족하면은 우울증과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심하게 결핍이 되면 무감정증, 감정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거나 감각 이상증 이런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하는 동안 슬픔과 통증을 잊게 하고 쾌락과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것. 네, 이게 바로 이제 엔도르핀인데 사랑에 빠졌을 때 콩깍지가 쓰이는 일들이 엔도르핀 때문이라는 거죠. 엔도르핀은 이제 노화를 지연하고 암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인내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 습관을 조금 조절하면 엔도르핀 분비를 조금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웃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고 장시간 운동을 하는 거, 뭐 긍정적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식으로서 엔도르핀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뇌를 자극해서 엔돌핀과 도파민을 분비를 촉진시킨다. 초콜릿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사노바가 여성에게 초콜릿을 이제 선물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초콜릿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얘기겠죠. 자, 최근에는 다이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돌핀보다 1000배 이상 강하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옥시토신인데요. 출산이나 수유 중에 많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 후에 자궁을 수축시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만 시 출혈을 멎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많이 이제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유를 먹은 아이가 면역력이 이제 더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엄마와의 그 신체적인 그 피부 접촉 네, 이것 자체가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 발달을 시키고 사회성이 발달되는 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엄마와의 충분한 접촉이 없었던 아이는 정서가 불안해져서 결국에는 성인이 돼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옥시토신은 그 남녀의 관계를 더 깊어지고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이제 없어지면 그게 이제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네, 그런 시기라고 말을 하죠.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될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좋은 부부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 그래서 포옹이나 키스 등 스킨십을 하면 더 많이 분비된다. 제가 이제 최근에 바디랭귀지 기초 강좌를 그 멤버십으로 이제 올리면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성이랑 포옹을 할 때 잠깐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이제 포옹을 했으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계속 그렇게 있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옥시토신은 암컷에게, 바소프레신은 수컷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이제 관계성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제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소프레신 관련 유전자에 따라서 그 남자가 바람둥이가 되는지 순정남이 되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연구를 보니까
바소프레신 흡수를 조절하는 변이 유전자를 2개나 가진 남성의 경우 아내나 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비율이 2배나 높았다. 바소프레신을 잘 분비하지 못하는 쪽이 비교적 순정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뭐 아까 얘기했듯이 포옹을 이제 자주 하는 것, 키스를 자주 하는 것, 뭐 섹스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옥시토신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요즘에 남녀가 자꾸 이제 싸우고 이러는 이유가 섹스를 그렇게 충분히 하지 못해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 사람이 사실 이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는 다 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좀 솔직하게 섹스를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섹스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문화가 좀 형성이 된다면 남녀 간의 불신이라든가 남녀 간의 갈등을 조금은 이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레닌은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량이 적으면은 레닌이 증가하고 혈류량이 증가하면 레닌이 억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레닌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도록 하려면 뭐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이나 해조류 같은 거를 먹으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조금은 이제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거고 요즘에 정말 사람들 움직이지 않죠.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게 더 오히려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멜라토닌에 대한 얘기인데 멜라토닌은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잘 관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뭐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하는 것,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한 14시간에서 15시간 이후에 멜라토닌 분비가 되면서 이렇게 잠이 쏟아지게끔 신체의 패턴을 만드는 거죠. 이게 혈압이나 혈당도 조절하고 피부색에도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 부족하면 심장병을 유발하는 이유가 멜라토닌이 혈당과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송과선에서 이제 이 세로토닌의 신호를 받아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그 세로토닌은 결국에는 이제 햇빛을 쬐을 때 분비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지 않으면 그 호르몬의 교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체를 젊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도 멜라토닌 분비 후 2시간 정도가 지나서 최대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평소에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멜라닌이 과분비가 되면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 부위에 검버섯이나 기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얼굴에 뭐 피부에 이런 검버섯이나 기미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도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춘곤증, 만성 피로, 뭐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기면증도 멜라토닌과 관련이 돼 있다. 네, 저는 요즘에 멜라토닌을 거의 뭐 최적화하다시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거의 일어나자마자 한 7시에서 8시쯤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러 밖으로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햇볕을 맞으면서 이게 타는 거죠. 그러고 와서 이제 샤워를 하면은 정말 상쾌하고 잠도 잘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면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수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할 때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빛을 보면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또 억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대를 항상 착용을 하는 편이에요. 멜라토닌을 잘 관리하는 식습관이 있는데요. 이 아몬드나 뭐 파스타치오, 브라질 너트 이런 견과류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류가 들어간 요거트, 키위도 좋다 그러고요. 뭐 아보카도 이런 것도 좋다고 돼 있어요. 이 저녁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단백질 식단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잠재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개선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생선, 달걀, 치즈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치즈도 가공 치즈 그런 거 말고 좋은 치즈를 구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그 뭐 코스트코에서 파는 아메리칸 치즈인가 뭐 그거를 좀 먹어봤는데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제 치즈다운 치즈를 조금 이제 싸게 먹는다는 그런 느낌. 유럽에 여행 갔을 때 먹었던 치즈도 정말 거기야말로 치즈의 본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치즈가 좋잖아요. 그런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인데요. 청소년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성인한테도 꼭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생성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이제 충분히 분비가 되면 군살 없는 탱탱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심혈관 지방을 없애고 고밀도가 증가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고 콜라겐을 합성하고 피부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막아서 주름과 노화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30대를 정점으로 10년마다 14%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살이 되면 20살에 비해서 절반밖에 분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면 노인 중에 30% 이상이 성장 호르몬이 결핍된 상태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을 위한 식습관이 뭐냐?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를 먹고 야식이나 폭식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11시에는 잠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내 몸이 이제 최적화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좀 올바른 수면 습관을 유지를 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다 이제 보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바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인내심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이 가바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ADHD 증상도 완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은 이 가바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가바의 주요 기능은 뭐 혈압도 저하시키고 불안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진정시키고 항스트레스 기능, 성장 호르몬도 촉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바는 체내에서 생성이 되는데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 농도가 많이 결핍된 상태다. 그래서 식품으로 좀 이게 보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발효식품 같은 거, 김치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먹을 수 있고 발화 현미에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채류 같은 거. 자, 인슐린은 이제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인슐린. 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주범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단 한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이제 설탕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영국, 노르웨이, 태국, 필리핀 이런 데서는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설탕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설탕세를 도입을 하니까 1인당 소비량이 28.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단 맛있다 싶으면은 설탕이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먹는 콜라 사이다는 기본인 거고 뭐 액상 과당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음료가 너무나 많죠. 이 설탕만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도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이 돼요. 피부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 우울증도 개선이 되고 비만도 많이 개선이 되죠. 설탕을 줄이는 습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액상과당에는 이제 물엿이나 시럽, 꿀, 올리고당 이런 게 이제 해당되는 거고 정말로 단 게 땡긴다 그러면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성호르몬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주로 진화 생물학 쪽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테스토스테론과 뭐 에스트로겐 뭐 이런 거. 이 남성 갱년기가 있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은 40대 이후로 매년 1%씩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피로감, 우울증, 무력감, 근골격량 감소, 체지방량 증가 이런 식으로 일단 겉보기에도 상당히 남성이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이 심장병이나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위험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는 정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성기능이 저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그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성기능에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지나치면 오히려 정자수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장마비 위험은 증가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장을 저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을 보면 이제 여성한테 정말 중요한 호르몬인 거죠. 이 배란기 때 에스트로겐 분비가 이제 왕성하다고 돼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좋고 성욕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라고 돼 있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만 지나도 다시 성교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성욕이 끓어오르는 그 시기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 거죠.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성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란기가 아닌 이상에는 여성들은 자기의 성을 무기로 남성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란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황체기가 오는데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동시에 많아지면 이 정서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불안이나 초조, 수면장애, 우울증 유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여자들이 불안이나 초조 이런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배란기가 지난 다음이구나 이렇게 뭔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겠네요. 이 황체기 때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몸에 긴장감이 이제 생기면서 술도 땡긴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이 과잉 분비가 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생리 전기로 돼 있는데요. 이 생리 시작 전주, 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의 저하로 안절부절 못하고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황체기보다 더 거리를 두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자기 비하를 하고 현기증이 나고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기고 낭비벽이나 뭐 도벽이 생기고 이제 이런 시기가 그 생리 전기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생리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모두 감소된다. 그래서 생리가 시작하고 이틀은 지나야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증가하면서 안정을 되찾는다. 배란기부터 생리기까지가 여성의 어떤 그 호르몬의 주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폐경기가 되면 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급감된다고 돼 있어요. 이때부터 여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골다공증이죠. 이제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이제 급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나 고지혈증도 이때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극심한 기분 변화 이런 것도 폐경기의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보면 이제 양질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호르몬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물질인 거죠. 그래서 달걀, 연어, 홍삼, 굴, 마늘 이런 것들은 이제 남성들이 항상 챙겨 먹는 게 좋은 거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콩류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콩류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이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유나 뭐 콩나물, 청국장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로토닌으로 이제 가면 되게 중요하죠. 사람의 그 감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그래서 평소에 세로토닌 신경이 잘 활성화되는 사람은 평소에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세로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정서적으로도 불안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햇볕을 보면서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이제 하면서 많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세로토닌은 특별히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불안이나 우울이나 강박,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게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세로토닌 활동 수준이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햇볕 안 보고 실내에서만 일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로토닌 분비를 이렇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뭔가 좀 사람들의 그 정서 상태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 균형이 무너지면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거식증, 경계선 성격장애 등을 유발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다 여기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세로토닌은 또 중요한 게 80%가 소화기관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장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장 안에서 그 유익균이 잘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게 그 뇌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일수록 장내에 유해균이 많다.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장이 썩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관자놀이와 그 미간 부분을 마사지하면 좋다고 합니다. 괄사 있잖아요. 그 마사지 도구. 얼굴을 그런 식으로 마사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왜냐면 첫 끼를 탄수화물 식단으로 하면 식후 두세 시간 후에 이 세로토닌 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날씨 좋은 날 이제 햇볕 쬐긴데 이제 뭐 운동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춤 추기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듬 운동하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여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기도 하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하면 기능 항진증, 그래서 이게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체온이 증가하고 더위를 타고 뭐 식욕은 왕성해지는데 체중은 오히려 감소한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민해지고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경정신과 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외로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분비과 진료를 받을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좋은 음식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해조류를 많이 얘기하죠. 그 요오드가 이제 함유된 식품들, 미네랄 소금을 꾸준히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요오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미술 작품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도파민과 관련된 미술 작품을 소개한 게 뭉크의 절규. 이 뭉크가 여가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그 공포를 느꼈다고 이제 하는 데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도파민이 과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과한 충동의 느낌,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도파민도 되게 중요한 물질이긴 한데 그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파민을 너무 과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충동적인 그런 성향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에서 그 마약 중독자의 뇌와 똑같은 활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무언가에 매료되거나 격한 감동을 느끼거나 지적인 희열에 잠기는 것은 모두 도파민 덕분이다. 그래서 홈쇼핑을 보다가 충동 구매를 하면 이제 도파민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인위적인 자극을 자꾸 쫓다 보면 이게 자꾸 중독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도파민을 너무 이제 과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뭐 한동안 노팹이라고 해가지고 자위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막 유행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도파민 디톡스라고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뭔가 자꾸 도파민을 억제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중독에 더욱 빠져들게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위 행위 자체는 상당히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 자체가 너무나 신체적인 접촉이 결핍이 돼 있어요. 섹스를 해도 섹스를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요. 과반수 이상의 남성들은 섹스할 기회조차 없는 게 이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그 동물계에서도 사실은 암컷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위험한 행동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도파민을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절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뭐 계단 오르기 같은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 수치가 9%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명상도 나오는데 이제 명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꾸준히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게 효과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뭐 시도는 해보고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이제 포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상을 오래 했던 사람들한테 명상을 1시간 동안 이제 시켜보니까 이 도파민 분비량이 6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런 그 뇌내 마약을 분비를 한 거죠. 정말 대단한 상황인 거죠. 식습관을 보면 단백질을 좀 충분히 먹는 게 좋다 그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왜냐하면 뇌와 장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내에서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 도움을 주는 신경세포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르티솔 얘기인데요. 코르티솔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너무 분비가 안 되어도 스트레스에 대항하지 못해서 피로감이 생기지만 너무 또 많이 나와도 신체 대사가 불균형해지고 쉽게 배가 고파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뭘 먹게 되는 거죠. 더구나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코르티솔을 해소할 수 있는 식품이 뭐냐? 바나나, 호두, 연어, 허브차, 다크초콜릿, 고구마, 녹차.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렐린과 렙틴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의 그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들이죠.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거고, 그렐린은 식욕을 촉진하는 건데, 이 액상과당 있잖아요. 그 설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은 이 식욕 조절 시스템에 포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칼로리를 계속 섭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밥, 빵, 면, 설탕 이런 것들은 이게 일종의 그 중독 물질인 거예요, 사실은. 병든 상태에서 오래 살게 만드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로 뭔가 그 사육당하는 그런 느낌이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꼭꼭 씹어서 20분 이상 식사를 해야지 렙틴이 제대로 활동된다고 합니다. 배고플 때는 그냥 조금이라도 먹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고요. 왜냐면 이 배고픔과 불행, 배고픔과 슬픔이 결합하면 그렐린이 이제 광폭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더 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근이나 밤샘 근무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근이나 밤샘 근무는 이거는 거의 생명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야근한다는 것 자체가 멜라토닌이 일단은 교란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을 더 받을 가능성도 높은 거고, 그렐린 분비도 촉진시키고, 야근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최근에 이게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이제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운동을 할 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의 기능을 보호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 체중 조절, 인지 기능 향상, 혈압과 혈당 관리 등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강인함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이런 마이오카인 호르몬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이제 체내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운동량이 조금 늘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몸의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모르겠어요. 염증이 줄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근육량이 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이 덜 생기면 몸이 염증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로감도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호르몬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호르몬들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호르몬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관리를 하는 게 호르몬 분비를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균형의 관리 원칙을 몇 가지 이제 보면 규칙적인 식사,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숙면, 스트레스 관리, 뭔가 좀 호르몬 요법에 대한 뭐 오남용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는 거.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고 들고 이러는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으로 먼저 때우는 습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책으로 읽거나 말을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겪어보고 나서야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호르몬에 대해서 뭔가 좀 막연했던 사람들이 의학적인 지식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창의적으로 이제 풀어내신 것 같아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